에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에이 설마 이런 차가 어딨어요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차해상도 맛집 가차입니다. 또 나와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이세요. 캐스퍼 나올 때 한번 뵙고서 야, 이게 자주 모셔야 되겠다. 네, 좀 더 자주 와야겠습니다. 그냥 여기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네. 작업을 하세요. 창가 보이는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 그래요. 지금 오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은 이제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네. G90 풀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기다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제네시스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풀체인지 시기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다양한 각도의 예상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 차거든요. 제네시스 G90이 잘 나오면 저게 조금 젊은 느낌이고 섹시하고 이런 차로 나와준다면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동안은 G90 같은 차를 타면 너무 아빠차 몰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네, 사실은 G90의 역사가 이전에 에쿠스부터 시작하잖아요. 중후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젊은 소비자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망설일 여지가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는 굉장히 젊은 느낌이 많이 강조가 돼가지고 G80 그 이상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할 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떤 차가 됐는지 신차 예상도 맛집이라고 읽고 실제로는 산업 스파이라고 읽는 네, 제가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G90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네,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보실까요? 네. 정면을 보시면은 딱 첫인상은 G80이랑 굉장히 닮았다 그런 느낌 일단 받으실 거예요. 그릴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안에 격자 패턴이 큼직하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슈퍼맨 그릴이라고도 하죠. 원래는 네. 크레스트 그릴인데 압도적인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림 자체가 엄청난데 이 다른 차에서 이걸 앞부분을 바꾼 거예요? 이 사진은 이제 G80의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G80에서 G90으로 이제 변형을 해봤습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에이 설마 이런 차가 어딨어요 세상에. 네,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막 사진들 많이 보면서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신을 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릴이 이렇게 된다고? 이만해진다고? 아 이건 좀 그릴밖에 네. 없잖아요. BMW도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릴이 계속 커지는 추세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커지는데 얘는 지금 네. 이렇게와 이렇게를 다 커져서 지금은 네. 앞부분이 그냥 다 그릴이잖아. 그릴 말고 뭐가 있어. 아마 K8에서 보신 것처럼 요새는 그릴이 좀 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에서. 크레스트 그릴이라는 이 네. 이름 자체가 뭐랄까 이거 크레스트 맞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포르쉐나 이런 거 보면 여기가 크레스트 문양이다 방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누가 방패라 그래. 이렇게 예. 생긴 방패가 어딨어. 하트 같아. 좌우로 그릴이 더 늘어나면서 방패보다는 좀 더 타원형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이게 들죠. 가장자리가 저렇게 된다고? 끝부분이 현행 G70 페이스리프트된 모델과 아. 이제 닮아 있고, 제가 이전 세대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현행 G90이랑 되게 닮을 줄 알았거든요. 막상 이걸 분석해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릴 자체라던가 이런 레이아웃, 램프가 나뉜 부분, 디테일까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네. 충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G90 현행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잖아요. 카팅 라인이라던가 램프 구성 때문에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풀체인지 단계에서는 이제 제네시스가 여사 최고 모델이니까 거기에 온 힘을 쏟지 않았나.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할 게 그릴이 확대해 보시면은 두 개로 겹쳐져 있어요. 안에 그릴이 있고 밖에 그릴이 네. 또 있다. 안에 격자가 이렇게 있고 네. 그 바깥에 그릴이 하나 더 겹쳐지면서 저는 이런 시도는 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를 좀 굉장히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밖에서 봤을 때 이 네. 그릴이 굵은 그물처럼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보이는 면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바깥에 굵은 그릴이 눈에 띄면서 차가 커 보이는 느낌, 또 막상 가보면은 속에 좀 약간 어두운 그릴이 있으면서 비어 보이지 않는 효과를 좀 주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 다른 점이 있으면은 중앙 끝에 이렇게 날카롭게 이제 돌기가 이제 달려 있어요. 돌기형이군요. 지금 현행 왜 웃어? 좀 충격적인 거는 그릴하고 램프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아예 딱 붙어버렸어요? 예, 결국 붙어버렸죠. 야, 붙어버려도 되는 거야 저거? 네. 왜냐면 이번에 그 컨셉카 X 아시죠? 거기서 이미 제네시스가 힌트를 이제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요. 그 마스크를 이제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X가 전기차의 콘셉트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미래 나올 전기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G90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네,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그래서 하네요. 뭐 정면에서 보셨을 때는 또 독특하게 여기 센서가 두 개가 장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라이다인가요? 원래는 뭐 라이다가 두 개가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있긴 있어요. 정말요? 이번에 HDP라고 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그래서 네. 대신 운전해 주는 거죠. 레벨로 치면 레벨 네. 2에서 3가 되는 건데 라이다 위치라기에는 조금 네. 낮아요. 이건 빛 센서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가 뭔가 오염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저게 위치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만약에 저기다가 네. 라이다를 달게 되면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앞차의 아래쪽으로 앞에 앞차를 볼 수 있어요. 바퀴 밑으로 해서 다른 차의 바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앞차가 멈추는 걸 미리 예상해서 이 차가 정지할 걸 미리 예측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상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전에 이 파팅 라인이 되게 거슬렸거든요. 아 맞아요. 이 파팅 라인은 왜 갑자기 이렇게 가는가, 네. 왜 잘라져 있나 하면서 네. 되게 거슬렸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그릴도 잘 이해가 안 됐고 네, 왜냐하면 이제 하단 가운데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 같아요. 붙든가 네네. 떼든가 수평이든가 네. 맞지도 않고 안 맞지도 않은 그 불편함의 골짜기 같은 거에 이게 있어요. 네네. 네, 뭔가 맞아요. 좀 어수선하다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리가 좀 될 것 같네요. 네, 완전히 정리가 되고 상단 후드가 클램쉘 타입으로 돼가지고 파팅란이 완전히 깔끔하게 가려집니다. 진짜 고급차 같이 보이네요. 네네. 가운데 엠블럼을 보시면 이번에 GB60이 나왔잖아요. 상단에 엠블럼이 바뀐 거 아시죠?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새로운 엠블럼이 장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얇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게. 이제 제네시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엠블럼이 세대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 요 날개 모양이라던가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고급화에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브랜드가 엠블럼을 이렇게 매번 바꾸는 브랜드가 또 있나요?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자주 바꾸진 않죠, 아무래도. 이게 제네시스가 제대로 자리 잡은 브랜드가 된 건가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용기는 대단한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좀 이걸 보면서 점점 네. 느끼는 게 그릴이 계속 커지잖아요.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네, 그릴이라는 맞아요. 게 내연기관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게 그릴인데 혼자서 그릴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그쵸, 사실은. 왜냐면 G80 그 전동화 모델을 봐도 그릴 사이즈는 같지만은 앞에 그릴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데 사실 G90도 전동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제네시스의 어떤 패밀리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어떤 다른 오브제가 하나 더 필요한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돼요. 자이든 타이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조만간 올 텐데 네, 네. 그때도 제네시스라는 이미지를 어떤 네. 걸로 표현할 것인가. 두 줄 램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마다 너무 달라요. 이 두 줄 네, 램프가. 맞아요. 두 줄 램프도 좋지만 어쨌든 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실제로 요 뒤에 루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행 비율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도어 캐치 부분이 플러시 타입이라고 하나요? 예. 좀 뭐 공기 저항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득 있을 것 같고. 아이오닉이나 그런 측면이 EV6도 이렇게 쭉 돌출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돌출되는데 얘는 이렇게 돌출될 모양이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돌출되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땡큐일 것 같습니다. 크롬이 윗부분에만 크롬이 있네요. 그 제가 위장막 사진을 봤을 때 위에만 살짝 크롬이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휀더 쪽에 네. 두 줄 라인이 굉장히 길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도 이런 거 하고 싶었을 텐데 네. 기술적으로 안 됐던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단에 크롬 장식이 좀 더 두텁게 들어가고 이게 쭉 이어지면서 뒤에 이제 리플렉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논란의 두 줄 램프는 그대로 이제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 논란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고급 세단에 이렇게 두 줄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사실 쉬운 시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G90 예상도를 그릴 때 당연히 한 줄 정도만 이렇게 강조가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나온 스파이샷을 보시면은 일단 두 개가 다 점등이 되면서 이대로 나온다. 네, 이대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 이게 너무 젊은데요? 저는 젊은 거 좋아하지만 대신에 이런 측면의 이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라인보다는 볼륨으로 면으로 좀 강조하면서 사실 전면과 후면이 굉장히 젊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측면에서는 슈퍼 네. 드리븐 차량의 성격을 보여주려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롱힐 베이스 버전인가요? 아 이거는 숏 숏입니다. 베이스인가요? 숏이고 아.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현재 있는 G90 리무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파팅 라인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그쵸. 네. B필러가 이만큼 두껍잖아요. 네, 실제 이번에 나오는 G90 풀체인지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면에 이런 금형도 다 다시 하고 도어도 갈아 끼면서 숏바디와 롱바디의 차별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인상적인 건 후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더 도드라지는데 팬더가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오네요. 이 부분이 최근에 제가 스파샤를 봤어도 현행 G80도 굉장히 휀더가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컴플렉스. G90도 이 부분이 각지게 꺾이면서 뒤에서 봤을 때는 자세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좌우로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요. 포르쉐 못지않게 휀더가 강조가 되지 않을까 야, 싶네요. 이게 이런 차에서 이런 거 강조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좀 중후한 이미지보다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내거든요. 네, 전체적인 인상 보시면은 G90 이렇게 스포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젊어진 느낌이에요. 제가 타도 뭐 아빠차 몰고 왔다는 느낌은 안 될 것 같네. 편집장이 젊으시기 때문에 네. 타셔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쵸? 내가 좀 어려서 그래. 형, 잘 네. 부탁해요. 아, 네.
뒷부분에서 봤을 때 더 네. 두 줄 라인이 도드라지는데 여기 흰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이 부분은 크롬 네. 장식이 있거나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얇게 두 줄이 또 들어가면서 뭐 방향 지시 등 역할도 하고 좀 더 디테일이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재밌는 네. 요소가 되네요. 또 램프를 좀 이렇게 넓게 쓰면은 좀 옛날 차 같고 요즘은 얇게 써야 좀 요즘 차 같고 그쵸. 미래차 같은데 네. 얇게 써놓은 데다가 그 중간을 이렇게 또 하나 잘라놔서 램프가 더 얇아 보이게끔 네, 이렇게 맞아요.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촘촘하면서 시각적으로는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루프 라인이 이렇게 무슨 해치백처럼 이런 중후한 자동차는 정말 쓰리박스를 강조하면서 트렁크가 맞아요. 이렇게 딱 꺾이고 네. 탁 내려와 줬어야 되잖아요. 네. 쿠페 스타일은 아니겠지만은 네. 제가 이거 G80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쿠페처럼 강조가 됐는데 네. 그래도 실제 모델에서는 좀 더 트렁크도 좀 낮고 슈퍼 드리븐이니까 이제 탑승객 공간도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패스트백에 가깝게 여러 브랜드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패스트백이 인기인 거예요? 글쎄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이런 게 아닐까요? 그게 멋있나? 나는 트렁크가 있는 게 멋지던데. 좀 중후한 타입을 좀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차에서는 패스트백이 예쁜데 예. 큰 차로 가면은 패스트백을 하면 고급 느낌보다는 좀 젊은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제일 나쁜 거는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트렁크 리드 윗부분이 좁아져서 이걸 열었을 때 저 안쪽이 되게 깊어져요. 아니 이게 짐 잘 넣고 빼는 게 중요한데 이게 해치백도 아니면서 해치백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이해가 됩니다. 예, 아예 그냥 그러네요. 루프 전체가 같이 열려서 네. 해치백으로 하든가. 네. 그러면 괜찮지. 지금 G80처럼 저렇게 저 뒷부분에 크롬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저 부분은 사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저는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현행 G90은 파팅 라인이 노출되면서 별도의 장식은 없는데 이번에 풀체인지 되는 G90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G80에서 이게 있어서 되게 좋은 네.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네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번에도 들다.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뭔가 패밀리를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램프, 아래 램프 네. 이게 두 줄 있는 것까진 납득이 돼. 그 사이에 제네시스 글씨가 들어가는 거 요거는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요 디자인을. 레터링이 들어갈 자리가 위에 있어도 이상하고 밑에 있어도 이상할 게 뻔한데 그럼 예. 사실 가운데밖에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네.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대신에 요 상하가 다 램프로 위아래가 이제 막고 있으니까 좀 갑갑한 느낌은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거기밖에 넣을 데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후면에서는 그 제네시스가 엠블럼을 보여주지 않고 레터링으로 자기 브랜드를 강조하잖아요. 레터링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글자도 되게 큼지막하게 해서 결국엔 들어가지 않을까요? 비교는 아주 단순하게 경쟁 모델이죠. S클래스, 7 시리즈, S클래스네요. A8, 그 다음에 국내에서 K9까지 이렇게 네. 비교를 해봤는데요. S클래스는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경쟁자.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제 S클래스와 이제 맞붙는다 네네.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또 막상 S클래스랑 비교해 보니까 S클래스가 멋있네요. S클래스 멋있긴 하구나. 그래도 독일의 100년 역사는 따라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을 제네시스는 S클래스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 뭔가 S클래스가 가진 게 기존의 럭셔리였다면 네. 우린 아예 럭셔리를 조금 더 멀리 가서 아, 새로운 납득이 럭셔리로 됩니다. 가겠다 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아무래도 제네시스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독일 3사에 비해 짧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잘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7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도 그릴이 너무 커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G90이 좀 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7 시리즈 보였을 때? 7 시리즈가 네. 되게 투박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7 시리즈의 이제 풀체인지가 코앞이거든요. 오. 예상도 같은 걸 봤는데 램프가 위아래 나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산타페인 줄 알고 처음에 봤을 때. 코이카 러시아 이게 사실 네. 조금 신뢰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약간 디테일이 틀릴지언정 네네. 그 요소만큼은 분명하게 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 이렇게 생겼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제가 충격서 봐도. 그죠? 충격이죠 네. 충격. 러시아 웹사이트 여기는요 어떤 차든 그 요소를 갖고 굉장히 못생기게 그리더라고요. 항상. 저는 이런 디자인은 시트로행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BMW에서 이렇게 한다? 굉장한 좀 도박이 아닐까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이면 또 느낌이 괜찮잖아요. 네, 이건 같은 또 요소긴 한데 이제 위에 있는 램프가 좀 더 얇게 돼 있네요. 요건 예쁜데? 그러니까 기존의 7 시리즈를 그냥 다 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 네.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다 접고 다시 새롭게 하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제 어쨌든 현행에서는 그래도 보수적인 이미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G90 풀체인지가 좀 더 앞서가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A8이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이거 저는 좀 약간 놀랬던 게 이렇게 디테일이 많아도 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양산차예요? 네, 이게 양산형이더라고요. 사실 램프만 봤을 때는 뭐 A3나 A4도 이렇게 변형이
조명이 됐고 이런 그릴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 L자처럼 돼 있네? 저게 저래도 되나? 모든 게 다 복잡하네요. 디자인적으로 이런 혼돈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야, 아니, 페이스리프트니까 뭐 막 나가자 이런 건가? 놀랍습니다. 취향들이 점점 더 젊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플래그십 세단 슈퍼 드리븐에서는 보유성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급변하는 디자인을 보면서 소비자분들께서 쉽게 받아들일까? 마크 리히테 이분께서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네. 단정하고 좀 과감한 그런 디자인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거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는 네 선에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었나?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K9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방금 본 A8과 비교했을 때 선녀야. K9도 젊지만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K9스럽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 맞아요. G90도 램프가 네. 지금 그릴하고 딱 붙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지금 K9스럽기도 하고 네. 램프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나 K9이 살짝 그 느낌이 있네요. 비율이나 구성적인 부분에서 나름 아무래도 이제 형제 브랜드다 보니까 닮아가는 면이 닮아가는 있는 것 면이 같아요. 있지 않나. K9이 이번에 단종되는 게 맞나요 혹시? 그 단종설은요 지금 단종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종설을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단종이 K9만 단종되냐? 그렇지 않고 제네시스 G90도 단종돼요. 아 정말인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 지금 나오는 모든 차는 다 단종됩니다. 왜냐면 이제 전기차로 전기차로 바뀌면서. 바뀌니까. 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단종되지 않는 차가 오히려 없어요. 내연기관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오는 게 아닌가. 우리 지금 끝나는 시점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그럴 세대고 수가. 우리 네. 다음 세대들은 내연기관을 못 타요. 우리 아들 딸들은 네.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거를 자기가 운전해 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단종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K9이 지금 갑자기 단종되진 않겠죠.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했으면 적어도 네. 4-5년 이상 뭐 하지 그렇게도 않을까요? 가지 않을까. 뭐 끝까지 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슈퍼 드리븐 차량에 전기차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던가 고유의 좀 성격이 있잖아요. 뭔가 그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중후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전기차는 뭔가 굉장히 젊고 빠르고 공격성이 강한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연기관의 오랜 역사를 쉽게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뭐 일단 내연기관 팬들 입장에서는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겠죠. 일단 네. 법적으로도 안 되고 뭐 일단 기름값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내연기관은 5년까지. 2025년부터는 네. 신차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아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4년 남은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내년에 군대 갔다 오는 애들은 갔다 오면은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인데. 사실 이번에 GB70 전동화 모델도 곧 발표가 되거든요. GV70 전동화 모델 광저우 광저우 모터쇼에서 모터쇼. 이제 나온다 해가지고 사실 GB70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제네시스가 그렇게 전동화 모델을 공개한 속도도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거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내연기관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크겠습니다. 어떤 차를 선택해야 할지. 그러니까요. 이럴 때 내연기관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하고 질문 많이 보내주시는데 지금 사셔야죠. 지금 아니면 지금.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자, 오늘 이렇게 G90 풀체인지 예상 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이거 제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시? 네, 지금 제네시스 G90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가차님 어떻게 오늘 소감 있으셨어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여기 모카 스튜디오에 찾아왔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네. 저도 관심 있는 모델이라서 좀 다양한 사진을 많이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상도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돼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차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누구 맘대로 지금 고정 댓글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고정 댓글 지금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큰일 날 사람이네. 알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해놓을게요. 네. 가차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학이었습니다. 네, 신차 해상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